내란 수계 윤석열이 재구속됐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사필 규정입니다. 이제 철저한 수사와 추상 같은 단죄의 시간입니다. 내란 특검은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윤석열과 내란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가 반역의 외환죄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내란 수계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위험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당하게 또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정치권에서도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소식이 오늘 가장 큰 화두입니다. 정치 여담 야당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하민경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SBS 최선호 논설위원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김 대변인. 결국은 이제 넉 달 만에 이제 재구속이 된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 새벽에 그 소식 듣고 어떠셨어요? 일단 뭐 이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들 나오셨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반응이 사필 규정, 뭐 인과응보 이런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 3월 7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구속 취소 결정을 받고 난 이후에 123일 동안 자유의 몸으로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들 속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이 비상계엄의 내란 사태를 발생했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이 법이 온정을 베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에 이 특검을 통해서 다시 재구속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이런 상황이 들고요. 지난 그 구속 취소 상황을 바로잡은 결과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민경 대변인, 이 아까 송원석 그 원내대표의 이 말이 아까 나왔었는데, 네. 보면은 이제 그 재구속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에 대해서는 송구하다 뭐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수사와 재판은 공정하게 가야 된다. 좀 뭐랄까요? 좀 심경이 좀 복잡해 보여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송원석 대표가 얘기했던 그 부분은 아마도 이번에 내란 특검에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제 소환을 하고, 소환 뭐 방식이라든지 시기라든지 또 이제 조사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진술을 하러 나옴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술을 좀 거부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취한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 보도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특검이 해야 되는 그런 신속한 수사, 그리고 또 공정한 수사, 진실 규명에 대한 그런 수사라기보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 내란 특검에서 좀 신변 확보를 원래부터 좀 목표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만큼 좀 특검에서 수사를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24일 만에 재구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 사이에 사실 뭐 반바지 입고 이렇게 이 한강변 돌아다니시다가 뭐 이게 사진에 찍히기도 하고, 뭐 지하에서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하기도 하고, 소환하니까 뭐 소환에 나는 9시는 좀 그렇고 9시 한 15분이나 20분쯤 나갈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렇게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최선호 논설위원. 네. 어제 이 영장 발부를 결정한 어떤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그것 때문에 뭐 영장이 발부된다 아니다, 이건 아니겠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자유롭게 돌아다닌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유로움 속에서 변호인들을 통해서 이제 특검도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긴 한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 그게 어떤 이번에
그 구속영장 발부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증거인멸의 우려, 가능성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라든지 또 강의구 부속실장이라든지 그 증언으로 이제 증언을 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있을 때 없을 때 말이 달라지고 이게 혹시 진술을 이렇게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끌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형태의 지적을 지금 특검이 계속 했지 않습니까? 이런 자유로움 자체보다는 자유롭게 놔뒀더니 여러 가지 영향력을 발휘해서 어떤 진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왜곡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에는 그 3월 8일이죠. 구속 취소돼서 석방된 이후에 결국 내가 이렇게 절차에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했더니만 이게 결국 통했다. 이런 자기 확신에 굉장히 빠지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시간 가지고 뭐 날짜 가지고 이렇게 기싸움을 하는 듯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독이 된 거 아니냐. 뭐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뭐 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이제 뭐 법원이나 특검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치소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상황이 변한 건데 이거는 함 대변인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 입장에서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자세로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특검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정말로 있는 그대로 이제 수사에 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앞서서는 이제 구속 상태가 아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거나 이제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집 앞에 돌아다니시다가 이제 뭐 사진에 찍힌다든지 이런 장면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없겠죠. 이번에 내란 특검에서 다시 한번 이제 구속영장이 이제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구속이 된 상태에서 재판도 받고 수사를 받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습은 보기가 어려울 것이고 또 그런 모습으로 이제 또 국민들께서 제기하는 그런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있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수사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제 진술하시고 또 지금 이제 법원에서 그 구속영장을 발부한 그 사유가 이렇게 자유롭게 뭐 돌아다닌다라든지 아니면 수사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였다라기보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라고 해서 이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는데요. 그것만큼 이제 관련자들도 추가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할 테니 그런 부분 이제 잘 특검에서 조사하시고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구속된 상태 아까 사필 규정이라고 김진욱 대변인은 정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자세로 재판이나 수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일단 뭐 이제 앞으로 기싸움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특검하고 계속해서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시간 같은 문제를 가지고 기싸움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발생하기는 좀 어렵겠죠. 이번에 특검에서 이 영장을 청구할 때 기존의 내란과 관련되어 있었던 사안을 가지고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는 영장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범죄 혐의점들을 제시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고 또 법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범죄에 소명이 됐다라고 봤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훨씬 더 이제 복잡해지는 상황이 올 겁니다. 내란 특검 하나만 가지고도 기존에 있었던 내란 재판 외에 지금 이번에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또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 뭐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뭐 행사죄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 공문서 위조죄라든지 여러 가지 혐의점들 크게 보면은 한 두세 가지지만. 작게 자르면은 한 대여섯 가지 이상의 혐의점들이 새롭게 추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확실한 소명을 해야 될 텐데 아마도 이제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에서 주장해왔던 그런 내용들이 사실상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앞으로 내란 재판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취해질 것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최종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신변도 자유롭지 않은 상태가 되었고 아마도 이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더 어려움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뭐 하여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어제 그 영장심사에서 그 최후에 이제 진술 한 20분 정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무도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고립무원이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조종하겠습니까? 이 말은 이제 결국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건 알겠는데 함 대변인한테 이거는 좀 또 다시 여쭤봐야 될 조금 곤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지난 1월 달에 이 전 국민이 다 이제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맡겠다고 국민의힘 의원 뭐 한 45명인가요? 가가지고 정말 이게 이 파카를 입고 그 앞에 서가지고 그걸 막겠다고 이제 법 집행을 막겠다고 막았었던 의원들이 45명이었는데 이분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윤 전 대통령 말을 들어보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최후 진술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피의자로 이제 섰던 것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그런 기회를 누구에게나 다 주는 것이고요. 20분 동안 이제 최후 진술에서 아무도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누구를 이렇게 조종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온 것은 아마도 지금 이제 변호인들밖에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수사가 너무나 많고 또 재판을 받아야 될 것도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구속이 됐는데 오늘 그 내란 관련해서 재판도 출석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정도로 많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본인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는데 자꾸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뭐 또 친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당시에 이제 1월에 말씀하셨던 이제 저희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제 의원들과 또 이제 보수 지지층들이 나가서 이제 거리에서 외쳤던 그런 부분들은 당시에 돌아보면 이게 공수처뿐만 아니라 좀 불법 체포다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런 주장처럼 수사에서 이게 정말로 미진하다. 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그리고 그 당시에 탄핵이 있기 전에 저희들이 또 그렇게 집회를 했던 부분이었어서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의원들을 만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사실 개별적으로 본인 아파트를 돌아다녀도 그렇게 사진이 찍히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제 혼자 있는 그런 나의 상황에 대한 그런 심경을 좀 토로한 것이지 뭐 의원들을 지칭해서 이제는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예. 최선호 의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 경호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오는 의원들을 막을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뭐 전화를 뭐 안 받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왜 윤 전 대통령은 저런 얘기를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두 가지를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이 변론 전략이라고 그럴까요? 이거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아침 내란 재판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 않습니까? 근데 주기현 판사가 그거 보면서 질문을 했어요. 질문하니까 변호인이 설명을 하는데 새벽 2시 넘어서 이렇게 이제 영장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뭐 아무래도 절차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늦게 잠이 들고 이래서 좀 힘들고 교도관이 이제 또 협조를 안 해주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주기현 판사가 아니 근데 왜 그런 얘기가 이 서류에는 없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건강상의 이유라고.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라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기현 판사가 물어본 게 이거 불출석입니까? 아니면 재판 거부입니까? 이렇게까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주기현 판사가요? 그래서 이제 이 서류를 좀 보여주세요 하니까 그럼 변호사가 이 서류도 안 보고 왔다는 말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변호인들이 되게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정치적 성격이 아니라 이제 제대로 된 재판 변론 전략을 다시 짜야 되기 때문에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워딩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판 전략 자체를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짜야 될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가
당장 건은 다르지만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 됐죠. 그리고 김선교 의원이죠. 출국 금지됐습니다. 양평건으로. 그래서 지금 뭐 소문입니다만은 여의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휴대전화 지금 바꾸는 사람 많다. 이런 소문이 지금 막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45명의 의원들, 윤석열 전 대통령 지키겠다고 한남동 모였던 그 의원들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분명히 작용할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국민의힘이 자,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 김정재 정책위 의장, 정점식 사무총장, 오늘 이제 선출되는 이미자 기재위원장 전부 그 45명 안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진용으로 이 싸움을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불안감 같은 게 국민의힘 의원 전체에도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뭐 그 자리에 있다 그래가지고 꼭 그 자리에 있던 의원들을 딱 하니 그냥 하나의 프레임으로 씌워가지고 뭐 얘기하는 건 조금 뭐 우리가 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정치적 의사결정을 그렇죠. 할 때마다 예. 집단적으로 움직여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이죠. 박 대변인 뭐 보태주실 말씀 있으세요? 일단은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거기에 있던 이제 그 의원들에게까지 이게 특검이 만약에 수사를 다 미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건건이 다 판단을 해서 수사에 필요할 때 이제 소환을 하고 뭐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것이지 거기에 모여있던 의원들에게 전부 다 한다? 이런 것은 정말로 진짜 특검 내란을 프레임을 씌운다. 이 부분에 특검이 동조를 하게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마 특검에서 그렇게 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제 구속을 하면서 이제는 또 하나의 이제 관심이 결국은 다른 특검,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를 언제 소환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관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얘기 단초를 할 수 있는 게 그 윤 전 대통령이 측근 김건희 여사하고도 뭐 통화한다는 것으로 알려진 뭐 김진욱 대변인이나 한 대변인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서정욱 변호사 이분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뭐 다른 방법은 없는 거고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현재 뭐 저희가 볼 때 뭐 양평이나 이런 거는 별 문제가 없고 양평 고속도로 이거는 이제 진짜 그거는 뭐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그 삼부 토군도 주가 조정은 있었지만 김건희 여사나 또는 이제 그 원희룡 장관은 전혀 무관하다 이런 게 있고 뭐 크게 특별하게 도이치모터스 정도가 아마 기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 충분히 방어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공천 개입은 이제 그 뇌물로 지금 이게 공천 개입 자체는 큰 건 아니고 민간인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인데 공천 업무.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충분히 다툼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한번 이게 법리 논쟁을 해볼 만하다. 자, 지금 서정욱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대충 어떤 전략인지가 조금 잡히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 의혹, 그다음에 삼부 토건 관련한 주가 조작 의혹,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이 부분은 충분히 방어 논리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공천 개입 이런 부분은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뭐 업무 방해 정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관련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서 변호사가 이제 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 서 변호사의 얘기에 안 대변인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얘기를 하신 건데 저는 변호사로서의 본인의 이제 개인적인 전략이라든지 본인이 만약에 변호를 맡는다라고 한다면 저런 전략을 써야지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변호사마다 전략은 다를 것이고 또 바라보는 시각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일단 특검이 조사를 하고 또 압수수색도 다 이루어진 만큼 아마 특검에서는 또 조사를 또 이제 깊숙이 파서 이제 조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제 혐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들이 충분히 이제 의논을 해서 전략을 잘 짜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그런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진욱 대변인이 보시기는 어떠세요? 이런 식의 어떤 서정욱 변호사의 그 이 방어 전략대로라면 방어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일단 범죄 혐의만 16가지입니다, 무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지금 서정욱 변호사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김건희 씨에게만 딱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분리해서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뭐 양평 고속도로 건도 그렇고 또 저기 삼부토건 것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따로 떼놓고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에는 뭐 결혼 전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건 또 분리가 될 수 있겠지만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다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명태균 씨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뭐 공천 개입이라든지 건진법사를 통해서 뭔가를 그 뇌물을 받고 했던 것들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뭐 방송사를 인수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건들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 하나를 살리겠다라고 들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 혐의들이 다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략이 과연 성공적인 전략이 될 것이냐, 방어 전략으로서 작동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문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하나가 다 사실은 폭발성이 있고 휘발성이 큰 사안들입니다. 그 사안들에 대해서 과연 이런 정도의 방어 전략이라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두 분 다 구속 상태를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서정욱 변호사 얘기 중에 이 아까 민간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공천 개입 이것도 또 기껏해야 업무방해 정도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건가요? 본인 그 김건희 씨는 민간인이죠. 예. 근데 그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은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본인은 나는 잘 몰랐는데 나는 그냥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한데라고 얘기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는 큰 국가적 사업을 통해서 경기를 이제 이 주가를 부양시키려고 했던 것이고 그 뒤에 누가 있었느냐?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다 그렇게 떼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 그 명품백 수수건에 대해서 과연 이 민간인인 김건희 씨가 받은 명품백이 그것이 소위 우리가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저촉이 되느냐, 그것이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무혐의를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포괄적인 뇌물죄 또는 어떤 대가성이라는 부분을 입증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무혐의가 됐던 것이지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연결이 된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 누군가는 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옛날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 지금은 최서원 씨입니다만은 수사할 때 세웠던 이제 법리가 경제 공동체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간인인 최서원 씨가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로 박근혜라는 대통령과 엮여 있기 때문에 그 받았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뇌물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적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이제 김건희 씨는 민간인인데 민간인이기 때문에 뇌물죄라든지 알선수재라든지 어떤 공천 개입이라든지 이런 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서정욱 변호사의 이야기 뭐 그런 주장을 아마 펼 것 같습니다만은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이제 경제 공동체라는 법리를 세웠던 것처럼 이번에 아마 김건희 특검에서도 이런 형태의 어떤 정치적, 경제적 어떤 그런 공동체 논리 이런 걸 가지고 아마 엮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